그날도 평범할 줄 알았습니다. 집사람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 있냐고. SNS 이상한 글 남기고 애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서 무슨 지구대 누구라고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가 죽었다고 경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보고 빨리 입동으로 가보래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아이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딸의 영정을 들고 향한 곳은 서연이가 졸업한 중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도 좋고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어. 얘가 왜? 시작점은 선생님들이 아니었나.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서연이를 떠나보낸 지 1년 2개월.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이 올라갔던 이 길인데 내 딸의 죽음을 알리고 있다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딸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고. 대체 서연이는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은 걸까? 제작진은 그 답을 듣기 위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서연이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진을 애기 속삭이게 싸서 이렇게 안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고등학교 때 교복 입은 사진이에요. 우리 사은이 사진도 저렇게 있는데 한 모습씩 바꿔가면서 안고 있거든요. 아우, 세상에. 언제하고 계세요? 고등학교. 하루 종일 안고 있어요. 잘 때도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안에. 늘 아기 같았던 천사 같은 막내딸. 서연이 굉장히 밝았죠, 애가. 굉장히 밝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친구들은 서연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예쁘고 공부 잘하고 우리 중학교 회장. 서연입니다. 항상 전교 1등이었고 약간 반에 소외된 친구들도 챙겨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고 진짜 뭐든 다 잘한다.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서연이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반 전체 아이들한테 편견 없이 뭐 하나하나 다 챙기고 어쩌면 담임으로서는 참 편하게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반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고 친구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던 서연이. 작년 2월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우리 사연이가 2월 22일 날 가고 미친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루 종일 울고 정신 좀 들면 기도하고. 근데 서연이 전화기 자체를 열어볼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제가.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이제는 한번 열어봐야겠다 싶어서 열었는데 서연이의 메모장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과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각한 내용인데 누구 이름일까요, 이게? 누구예요? 그는 바로 서연이의 중학교 선생님 방 씨였습니다. 선생님이요? 한 학생이 3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학생의 일기장에는 몇 년 전 한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발견됐는데요. 서연이가 방 선생님을 가해자로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단어로 저승사자. 자, 첫 번째가 야! 이거 뭐 아니야? 멋지. 커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를 수 있구나라는. 네 장애가 말도 하시고. 학교에서 저승사자라 불린 방 선생님. 그는 유독 서연이를 자주 혼냈다고 합니다. 왜요? 저기서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고 있으면
보고 야부터 해요. 멀리서 야 이러고 서연 하고 불러요. 선생님이 서연이를 혼내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또 혼나고 있구나. 아니 왜 그래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불쌍하다. 왜냐면 붙어 다니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서연이한테. 너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입을 쉬질 않아요, 서연이 옆에서. 그럼 서연이는 옆에서 기죽어서 네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되나? 혼나는 이유들이 저만큼 혼날만 하다라고 생각됐었어요. 아니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였죠. 모든 게 서연이 잘못이었어요. 밝았던 서연이는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중학교 1학년 때 새로 들어왔을 때 모습하고 고3 때 회장을 했을 때 모습을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딱 낯빛이 어두워서 그때부터 말 걸기가 힘들었어요. 더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더 침대에 자꾸 누워있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에어컨이 시작이었거든요. 심기를 건드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딱 켰어요. 시원하다 이러고 바람을 막 쐬고 있다가 에어컨 누가 켰는데?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함부로 먼저 에어컨을 켜는데? 막 엄청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5분 넘게. 아니 어쨌든 회의가 되게 어수선한 상태로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혼났으니까. 근데 부회장 친구가 회의를 기록하는 일을 했는데 뭔가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로 그걸 벅벅벅벅 지웠어요. 그 수정액 때문에 방 선생님은 폭발했다고 합니다. 교무실 앞에 임원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누가 회의록에 함부로 화이트를 써. 아니 회의록에 화이트 쓰면 안 돼요? 왜 이따구로 적었어. 이게 장난이야? 회의록을 찢어가지고 서연이 눈앞에 던졌어요. 막 다시 써와. 학생들에겐 그 순간이 공포였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중학생 십몇 년 살면서 누가 내 앞에서 뭔가를 찢어서 던진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엄청 겁먹었죠. 부회장 친구 겁먹고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고 그 선생님이 소리를 한 번 빡 지르면 복도가 웡 하고 울리면서 심장이 쿵해요. 남자 어른의 그런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진짜 무섭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해주셨던 분이세요. 아이고. 아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게. 아이고 참. 학교 갔다 와서 잠깐 있는데 오빠가 서연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들어가 보라고 해서 저 들어갔더니 창틀에 앉아서 방충망까지 다 열어놓고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왜 이러냐고 서연아 무슨 일이냐고 해도 그냥 눈물만 뚝뚝뚝 흘리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명은 불안장애였습니다. 막연하게 학업의 스트레스인가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극단적 시도 이후로 공부를 더 학원들이랑 이런 거를 다 스톱을 시켰어요. 서연이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서 겨우 학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서연이가 다시 왔을 때 태도가 바뀐다거나 그런 거예요? 네. 똑같이 혼냈어요? 그냥 한결 같으셨어요. 항상. 오늘도 혼나네. 그리고 서연이에게 일어난 또 한 번의 사건. 방과 후에 친구랑 놀러 간다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때 딱 아이고. 얘랑 딱 마주쳐서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옷 때문에 잡힌 걸 아니까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서연이가 내려갔는데 다시 갈아입고 그거 다시 입어보라고. 교무실 안에서. 네. 교무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거라고요? 저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간의 고통이 느껴지는 서연이의 자해 흔적. 당시 서연이는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다. 그걸
자기로서는 견디기가 너무 힘든 일이었다. 아픈 그 순간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 몸에 불이 붙어서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너다. 꼭 불행했으면 좋겠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서연이의 우울증은 결국 극단적인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번이었어요. 아, 나 몰랐었어요. 그거를 애들이 이번에 얘기할 때까지. 서연이 그런 얘기까지 안 했으니까. 집사람이 24시간 밀착해 있었던 같이. 바늘 끝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여기에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진짜 곧 죽을 나이처럼 자살 시도를 했었거든요. 또 고비를 넘기고 어머니가 오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다 가슴 쓸어내시고. 다시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들이 또 이제 그렇게 했다는 말. 그러면 이제 뭐 답이 없죠.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는 확 무너집니다. 더 당연히. 예, 당연히 확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잘한다도 쉽지 않은 아이인데 잘한 걸 가지고 못한다든지 별일 아닌 걸로 트집을 만약에 잡는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뜩이나 자아 정체성이 약한데 그건 서연이한테 직격탄이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정서적인 학대죠. 은근히 아이를 비난하고 은근히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은근히 주변 사람들에게 부채감을 느끼게 종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참담한 건 상대방이 쓰는 전략이 남들 눈에는 그냥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처럼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점점 이 아이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인 거죠. 안아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우, 세상에. 어떤 일로 인심을 낯쓰시냐고. 제가 애를 안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너무 자주 하니까 되게 질색을 하고 맨날 도망가고 했는데.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 아가씨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인심을 쓰시냐고. 마지막 날 유달리 다정했던 딸. 친구 만날 약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위 친구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스토리를 이상한 걸 올려놓고 전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놀라서 집으로 막 오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경찰서에 거기 지구대에 가 있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였어. 아휴, 참. 올려봐도 까마득한데 제가 위에서 가봤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높아 보여. 14층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서 있을 때 자꾸 그게 눈이 아른 거예요. 가족들 중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서연이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 진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예. 누군가가 쓰러져서 덮어져 있는데 내 아이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서 목을 열어봤습니다. 고개는 뒤로 젖혀져 있고 다리는 기역자로 꺾여 있더라고. 똑바로 누워가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눈에 쓰고 있어요. 난간에 섰을 때는 지도 무서웠는지 마스크를 눈에 가리고 떨어졌던 거예요. 그 모습이 눈을 감을 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자살 당일 엘리베이터 CCTV에는 서연이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지쳐 보여요. 서연이는 결국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지목된 또 다른 교사 곽 선생님은 누굴까? 생활부장. 날카롭고 세고 네, 장구채를 막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일단 서연이가 지나가면 더 유심히 보시고요. 그냥 그 장구채로 이렇게 딱 찔러요. 옷이 문제면 옷을 탁탁 찌르면서 저 또라이가 같은 게 학생 보고. 서연이를 혼낼 때 항상 같이 있었다는 두 교사. 엄청 붙어 다녔어요. 그냥 세트로 보일 정도로. 선생님한테 잡혀가면 선생님한테도 혼나는 루트. 서라, 여기 갈고. 선생님은 항상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곽 선생님은 부회장 선거 기간에 전화를 걸어왔다는데요. 서연이 이번에 출마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어떤 아이를 학생회장 후보로 생각한다. 공부도 잘하고 뭐 모범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서연이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니 선생님이 후보를 고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정지해둔 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저를 진짜 애지중지할 정도로 학생회장으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랑 눈에는 아니 그렇게 보였던 거죠. 같은 교사로부터 서연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친구 지혜 씨. 그거 나가는 시점으로부터 선생님이 유독 괴롭혔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욕설이나 뭐 길을 잡아당긴다든지 제가 막 발표 많이 하고 수업 참 열심히 하고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이 엄마한테 수업 시간에 너무 다 된다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그 학교에는 내 딸을 놔둘 수는 없겠다 판단이 들어서 이제 전학을 간 거고. 아이고 전학을.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연이를 괴롭히는 장면을 직접 봤다거나 학생에게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는 증언은 물론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졸업생들의 증언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네요. 이 정도면 발뺌하기 어렵겠습니다. 가해교사의 경우에는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에 대한 언어적, 심리적 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교사로서 기본적인 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징계 처분을 내린 상태.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재심을 청구하고 현재 휴직을 한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강 선생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데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왔어요. 불을 꺼버리네요, 그냥. 아니요, 제가 지금 누구를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서 만나려고 하니까 또 심장이 좀 뛰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셨잖아요. 아닌데요, PD. 안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냥 통상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PD님 세상에 항상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쨌든 지금 이 서연 학생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학생한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아빠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나는 정말 나 진짜 진짜 상상을 노렸습니다, 진짜. 그녀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 아무 한 적 없어요. 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서울시도부장 5일을 하면서 차별하는 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다니 애를 죽였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 선생님들한테 다 돌리고. 그 누구도 서연이의 죽음 앞에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길 그립던 날들도 묻어버리길 엄마 부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사랑해, 서연아. 사랑해, 서연아. 아, 있어. 아, 있어. 너무 많은 말보다는 딱 2마리 하고 싶어요, 서연이한테. 서연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언제까지나.